안녕하세요. 아열람 장한식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내용의 책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라는 책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두 여인이 상담을 위해 한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과 그녀는 어머니였습니다. 의사 앞에서 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고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곧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릴 때 사고로 손을 다쳤습니다. 다른 손가락은 모두 수술이 잘 되어서 불편하지 않은데 약지 손가락만 없습니다. 결혼하려면 예물도 맞추고 반지도 해야 하는데 반지를 끼울 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선생님, 제 손가락을 딸에게 줄 수 없을까요? 선생님, 꼭 수술해 주세요. 의사인 효섭은 한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딸을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딸의 등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효섭은 이런 경우를 경험해보지 못한 터라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결혼식을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주려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어머니의 손가락을 이식받을 수밖에 없는 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효섭은 그 둘을 앉혀놓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이 병원에 함께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그들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은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했을 마음의 고생은 또 어떠했을까? 지금은 단 한마디로 수술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 한마디를 뱉어내기 위해 겪어야 했을 아픔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에 잠겨있던 효섭이 고개를 들고 두 사람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병원을 몇 군데나 다니셨습니까? 여기가 7번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병원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수술 날짜를 예약한 뒤 돌아갔습니다. 효섭은 다음 환자의 진찰도 미루고 창문으로 딸과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꼭 잡고 병원 문을 나서서 맞은편에 있는 백화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혼수품을 보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효섭은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자식의 혼수품으로 자신의 손가락이라도 잘라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어머니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배운 어머니도 있고 적게 배운 어머니도 있습니다. 잘 사는 어머니도 있고 가난한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머니의 공통점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만큼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향해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 모두가 포기한 사람도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이 결코 살 수 없다고 결론 지어버린 아이들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하늘이 어머니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주셨나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민수는 아버지의 부도로 갑작스레 가난해진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잘하던 공부도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렸지요. 이제 민수는 친구들과 어울려 밤거리를 떠돌며 젊음을 낭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속으로 달리던 차에 치여 민수는 정신을 잃고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주위에는 수근거리는 소리에 깨난 민수는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허공으로 휘젓고 있노라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내 앞에 있다. 그런데 왜 안 보여요? 지금 밤인가요? 아니, 아침이야. 내가 사고로 눈을 다쳤다는구나. 그럼 언제쯤 볼 수 있나요? 민수의 질문에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민수를 위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민수의 실망과 낙심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으로 평생을 걱정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말도 민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민수의 짜증과 불평은 심해질 뿐이었죠.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살면 못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민수의 이런 말은 어머니의 마음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흥분한 모습으로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눈을 기증한다는구나. 그런데 말이지, 두 눈이 아니라 한 눈이라는데. 필요 없어요. 한쪽 눈만 가지고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고통도 없을 테고. 민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며 민수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한눈이라도 기증받기로 하였죠. 수술을 마치고 붕대를 푸는 날이었습니다. 가족과 병원 사람들이 둘러선 가운데 민수의 얼굴에서 붕대가 한꺼풀씩 벗겨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한 가운데 붕대가 다 풀리고 민수가 슬그머니 눈을 떴습니다. 보입니까? 보이니? 기분이 어때? 민수의 눈에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때쯤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라는 민수의 말에 사람들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러자 건너편 침대에서 한쪽 눈에 붕대를 감고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민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미안하구나.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민수는 어머니가 앉아있는 침대로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엄마,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세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는 엄마의 눈으로 엄마처럼 세상을 살겠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존경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세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중에서 이 책에서 어머니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